성한남 기자, 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갔다가 못 들어가고 돌아다 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앞서서 김기정 기자가 전해줬듯이 오늘 오전에 사저에 왔다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이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뭐 연락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러면 관계자 외에 크립을 좀 빼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다고 보니까 진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나는 언론기관을 수사기관이나 재판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마세요. 당신 협박하는 거야? 나한테? 협박 안 했습니다. 뭐 답변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당신네들이 질문할 권리도 없고 내가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 한명숙 씨가 진술 거부했죠? 저도 진술을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물으세요? 기자님들도 이러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따로 기자님들도 이러시면 안 말씀하신 돼요. 거는 없으세요? 나는 답변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묻지 말아야지. 보시는 것처럼 저 도로가 굉장히 좁은 곳인데 저 도로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나타나자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또 이 보호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치면서 이 도로 일대가 잠시 마비될 정도로 이 김평우 변호사에게 취재진이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취재진들이 방문 목적을 묻자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자기 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조금 좀 김평우 변호사가 만일 미리 약속을 하고 차를 타고 바로 사저로 들어갔으면 아마 저런 해프닝이 없었을 텐데 좀 다소 상황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인식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평우 변호사 좀 전에 그 기자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특이하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한 전 총리 왜 언급했을까요? 네, 그 참 왜 언급했는지 황당한 타이밍에 좀 사실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명숙 총리 얘기가 왜 나왔을까 싶은데요. 아마 김평우 변호사가 예상치 못하게 삼성동 사저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왜 삼성동 사저를 왔는지 연락을 안 하고 왔는지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 묻자 약간 화를 냅니다. 이런 걸 물을 자격이 없다. 난 대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당장 예로 든 것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였는데요. 아마 약간 상황이 좀 급박한 상황에서 급하게 나온 예였을 것 같고요. 좀 많이 당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변호를 해줬던 김평우 전 변호사를 물렸다. 이 기자들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고 있나요? 사실 아까 뭐 얘기는 안 나왔지만 뭐 김평우 변호사가 이제 와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왔느냐라는 질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은 아마 사전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오전 7시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이른 시간에 왔는데 사전 약속이 안 하고 왔다. 게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 헌재 판결이 아무리 뭐 8대 0으로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도 헌재 변호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를 문전박대한 그림이 그려진 건데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김평우 변호사가 사실 막말 변론으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헌재 판결에 결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좀 책임론도 이뤄졌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내친 것이 아니냐. 뭐 또 다른 거는 박 전 대통령이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리고 실제로 그 7시 정도에 머리를 만져주는 이제 미용사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물린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현수 기자 말씀하셨듯이 머리 손질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7시 반에 세월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했던 분으로 되게 유명하죠. 정송주 씨라고 그 미용실 원장이 왔었습니다. 올림머리 손질을 또 하기 위해서 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김평우 변호사가 갔을 당시에는 머리 손질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머리 손질이 들끝나서 만나주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빙성을 얻는 이유는 세월호 당시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물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머리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왜 머리를 못 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비판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또한 그 머리 손질을 하고 오늘
국립현충원에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가거나 혹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기자들 사이에선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혹시 모를 정치인들의 방문이나 뭐 고위직들의 방문에 대비한 것 아니냐, 그래서 머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하러 정성주 미용실 원장이 들어갔다. 정성주 원장 이번에 특검 수사 대상에서도 올랐었죠. 이유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박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특검이 검찰로 이 상황을, 수사 상황을 이첩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상황이 수사 대상이 올라 있는데 정성주 원장의 과거 발언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이랑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저 고객 입장은 손님들 했다고. 네, 대신에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죠. 그분한테 누가 되지 않게 더 조심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더 많이 조심했죠. 실제로 오늘 뭐 이런 미용사, 전속 미용사가 들어간 움직임도 있었고, 경찰 관계자들이 이제 아침 일찍 박 전 대통령의 경호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오늘 외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첫 외출을 하는 게 아닌가, 당분간 칩거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삼성동에 온 지 사흘째에 첫 외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삼성동 사저를 나섰다는 이야기는 들려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이 이뤄지기 전에 오전 중에 일어난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각도로 좀 취재를 했었는데, 이현수 기자한테 한 번 더 묻고 싶은데, 네.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 사저에 들어가지 못했다. 네. 검찰 수사랑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김평우 변호사가 아마 향후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뭐 이런 더더군다나 헌재 대리인단, 특히 서석구 변호사도 그렇고 네. 김평우 변호사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에 많이 참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들에게는 호응을 많이 받았지만 반대로 역풍도 많이 샀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실제로 헌재 판결, 헌재 심판 재판과 실제로 이제 검찰과 하게 되는 형사 재판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그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 뭐 물론 박 전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논란을 일으켰고 오히려 역풍을 일으켜서 박 전 대통령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헌법재판 결과가 인용으로 나온 것에, 그런 것에 약간 반발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건 예측해 보건데 아마 변호인단에 김평우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그 문전박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 떠돌고 있습니다. 네, 서한원 기자, 법조 출입 기자 오래 했었는데 검찰 수사 앞두고서 김평우 변호사가 다시 재기용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피의자거나 피고인이면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은 카드라 생각을 드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도 사실 한명숙 전 총리를 거론을 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지금 2015년 8월에 대법원 선고 확정 나서 현재 그러니까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명숙 총리도 강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고 결국 강제 총리 신분으로 강제 구인되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급했는지 오늘 한명숙 전 총리를 언급하는 걸 보면서 김평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정말 못 만난 상황에 많이 당황했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많이 좀 당황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변호인단의 움직임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나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얘기한 한명숙 전 총리도 어쩌면 정치적인 이슈를 물고 들어가려는 변호인단의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들고요. 자, 아침 움직임 정리해 봤는데 우리 통통 튀는 막내 기자 서한원 기자가 아침부터 사저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갔다 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으로 보신 다음에 또 분위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른 오전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사저 벽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붙인 장미꽃과 태극기가 붙어 있는데요. 비교적 이른 시간이지만 10여 명 안팎의 지지자들은 이 사저 앞에서 밤을 새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차분한 모습이지만 어제 밤만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일 내가 목살을 하고 돌릴 거야. 기자가 멱살을 잡히는 험악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오늘 오전 사저 앞에는 지지자가 10여 명뿐이었지만 촬영을 제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모든 것이 sistem이 하나예요. 선생님 이제 밤새신 거 안 힘드셨어요? 일촉즉발의 사저 앞 분위기와 다르게 박 전 대통령은 조금씩 보폭을 넓혀갈 기세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맡아온 정동주 씨가 사저에 들어갔는데요. 박 전 대통령, 사저박 행보가 본격화될까요? 예, 통통 튀는 막내 기자 서한환 기자, 막내라서 그런지 아침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 사저 취재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워낙 좀 흥분한 상태라서 기자 멱살까지 잡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재를 하려고 하면 이 폴리스 라인 밖으로 나가면 일단 이 지지자분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어디 매체인지를 확인을 하고, 네. 한두 매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취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뭐 그런 상황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언론이 잘못해서 이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 나라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또 옥상 건물에 올라가 있는 취재진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한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아직도 충격인 것 같은데요. 그에 반면에 박 전 대통령 사저로 오늘도 많은 집기들이 또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집기들이었나요? 네, 뭐 오늘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는 이제 막판 보수공사에 뭐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한 수리용품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가스통도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이제 그리고 여러 지지자들이 보내온 꽃다발들도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였죠.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기자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실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고 거실이 너무 추워서 힘드신 것 같다. 그만큼 이제 삼성동 사저 상황이 열악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 이틀 만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서 제대로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 오늘 뭐 영상에서 가스통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막판 이제 고무줄 같은 방 내 실내 보수가 막판 이루어지는 재료들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지금 한창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가스통이 보면은 트럭채로 배달되는 게 보여요. 물론 저 중에 몇 개나 배달됐는지 네, 꺼내고 정확하게 있는 것 판단은 안 되는데 저게 2개씩 저렇게 실어 나르는 거 보니까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난방용이라는 말이죠. 뭐 가정 이제 조리용일 것 같은데요. 뭐 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뭐 식사를 하겠지만 다른 경호 인력들도 안에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삼성동 사저 안에 지금 현재 많은 인력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스통도 배달이 되고 그 외에 이제 경호팀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임시로 내부에 마련돼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지금 한창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데스크가 지난주에 취재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의 보일러 정상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재 내용에 따르면 보수에만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에 보일러 기사들이 들락거렸지만 저 지금 난방용 가스통들이 들어가는 걸 봐서는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뭐 조리용으로 쓰이는 뭐 가스통도 보였지만 실제로 뭐 민경욱 의원이 그날 당장 사저를 들어갔다 와서 뭐 저랑 통화할 때 얘기를 해준 걸 보면 실제로 이제 보일러를 많이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용을 하면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사저 안에 풍겼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다가 해서 풍기가 바로 퍼지지 않고 막 연기도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아마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희한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전만 해도 저게 멀쩡하게 살았던 곳인데 김치 냉장고, 가스통, 뭐 별의 별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집기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의아했었죠. 그래서 뭐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할 때는 사실 교체를 하는 거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가전을 다 바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가 그 가구를 장시호 씨의 집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지금 뭐 검찰 관계자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단순히 집에 집기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집에서 내가 집을 비웠을 때 누군가 내 집에서 이삿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관계라면 사실상 엄청 가까운 관계고 그 경제적 공동체라는 부분에서 항상 부인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갔더니 이불이 들어갈 때는 기존 이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체할 게 있었으면 기존 거를 빼내는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냉장고와 TV 들어갈 때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처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파면 직후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서 이 부랴부랴 TV와 냉장고 등 이 집기를 구입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뭐 실제로 뭐 장시호 씨가 이제 뭐 증언을 하기를 이제 실제로 그 장시호 씨가 쓰려고 이제 최순실 씨가 보내준 가구들을 보니 그 집기를 이제 중고를 보내줄 테니까 최순실 이모가 보내준 걸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보고 장시호 씨가 바로 알아본 겁니다. 이게 미니홈피에 올렸던 사진에서 본 것들이라서 이 물건이 박 전 대통령의 물건인지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에서 그 집기들이 옮겨졌고 장시호 씨가 그것들을 보고 이게 박 전 대통령 물건이구나를 알게 됐고 그 사이에 청와대로 들어간 사이에 이 집기들이 빠지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물건들을 다 구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1990년도에 이 집을 누가 샀는지, 누가 매매 대금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최순실 씨의 어머니인 임선희 씨가 그 매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하면서 경제 공동체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집에서 그런 것을 모두 빼서 자기의 딸에게 줬을까? 이것은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큐시트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발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통보. 이 내용은 그대로 취재를 하는데 이건 물론 사회부에서 취재를 하겠죠. 이 내용에 더해서 정치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소환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를 더 취재해서 별도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오늘 모습. 자, 이 기사는 박 올림머리 외출 준비해서 복귀 사흘째 검찰이 소환 준비에 대비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취재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각 데스킹 세 번째 기사 이현수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자신의 운명도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지금 뒤에 나와 있는데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얼굴 다 아시죠? 김평우 변호사와 그리고 정강용 박사모 회장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헌재 재판에서 막말 변론으로 논란이 돼서 실제로 변협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징계위 해부됐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들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언행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으시죠. 본인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정면 충돌해서 아스팔트 길, 우리나라의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소위 비선 실세로서. 이거 뜻을 아세요?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뜻도 모르는 단어 가지고 대통령을 잡겠다? 김평우 변호사님, 대통령을 잡겠다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셨을 텐데요. 서한한 기자, 사실 서 기자 같은 경우는 법조를 출입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영상 막말 변론 법 쪽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사실 굉장히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재판에서 재판장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훼손하는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뭐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식의 전략일 수 있어서 사실상 아무도 잘 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다만 이 발언들이 어느 부분이 얼만큼 징계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의견이 모이는 건 이 국회 측의 대리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이 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재판장의 권위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런 여론까지 감안했을 때 변협이 징계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막말 퍼레이드가 있었죠. 뭐 변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들도 논란이 됐습니다. 뭐 재판에서 재판관들을 보고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했고, 뭐 서울 아스팔트가 피 눈물로 덮일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했고요. 국회의원들은 야쿠자냐 이런 이야기들은 또 현장에 태극기 집회에서 나가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현수 기자, 그 네. 김평우 변호사를 지키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누굽니까? 네, 뭐 있습니다. 네, 이제 박사모 아시죠? 이제 박사모에서 김평우 변호사를 지켜줘야 한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변론을 열정적으로 했던 김평우 변호사 징계받으면 안 된다. 인민재판이다. 오늘 제가 박사모 박근혜 전 대통령 팬클럽 페이지죠. 박사모 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많은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변호사를 챙겨드려야 한다. 뭐 인민재판이다. 마녀사냥이다. 이거야말로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런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네티즌들의 반응 사실 이 박사모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현수 기자, 박사모 혹시 가입하셨나요? 네, 제가 가입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가입을 하지 않아도 글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은 쓸 수 없고요. 읽을 수는 있습니다.